지금 김정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평가절하하는 발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등판하려고 자꾸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계속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억하심정이 지금 많으신 것 같다. 섭섭함이 많은 것.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윤석열 총장님이 좀 전화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전에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뵙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당신하고는 안 만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도 우리 김정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고 또 이분이 이제 지금 뭐에 지금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냐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경험을 잘못 잊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는 당에서 후보가 있는데 당 밖에 있는 안철수를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혼란을 겪었는데 결국 당의 후보를 세워서 우리가 당선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단순히. 네.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 오세훈이 그렇게 해보라마는 선거로 가는 과정에는 후보 단일화라는 그 반향, 그런 효과, 또 안철수가 결합함으로써 우리 당은 싫어하지만 중도 세력도 그렇고 젊은 세력 그리고 젊은 세력들도 이거 뭐 믿고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철수의 그 역할이 있지. 괜히 안 될 놈인데 저 어차피 오세훈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 그 좌편향적인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이제 LH 사건 같이 터져가지고 누가 돼도 그렇죠. 이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오세훈으로 간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안철수 없으면 선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이제 그런 걸 잘못 판단하시는 건데 그런 판단 후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밖에 이 검사 나부랭이 그 안철수 그 안 되는 놈 이것들만 있는데 왜 지금 당이 거기다 목을 메고 있냐? 뭐 영입을 하느니 뭐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후보를 뽑고 가다 보면 이건 다그러니 사그라든다. 그런 게 지난 서울시장 선거의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유승민도 있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지만 본인도 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밖에 별것도 아닌 놈들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목을 매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인 위원장님은 지금 또 이준석 그 바람과 이런 새로운 그거에도 또 기여를 하신 거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을인자명하고 계시면은 여기 이제 누구 후보들이 들어오든 다 어른으로 모실 거고 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 그 김정인 위원장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나라의 큰 어른으로 또 그 당의 또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어른으로 이렇게 계시면 되지 않겠나. 이게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지금 시장이 됐습니다만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대국민 이미지하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거든요. 국민적 기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 모여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내에 있다고 해봤자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 원희룡 1%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은 대선까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만큼 어떤 큰 기대를 모을 수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정치 좀 해본 분들은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다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은 이미 본인이 그런 서울시장 할 수 있는 2번이나 했고 역량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줬고 서울시민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 충분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제1야당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들을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선생님 지금 판단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뒤늦게 이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대선판도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당적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 오랜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상한 것이
내년에 이제 대선을 치르는 이 당이 집권 가능성이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당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 두 사람을 구출을 못해. 네. 만약에 김영삼과 김대중을 감옥에 쳐넣어서 막 1000일씩 이렇게 재판을 하고 22년씩 때려가지고 감옥에 있었으면은요. 나라가 흔들흔들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떻게 그렇게 무슨 뭐 얼마나 그 잘못을 했길래 이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그걸 구출도 못해. 석방도 못하는 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 굴레를 지금 벗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네. 지난 시절에 그 굴레를 과거에 잘못했던 우리 국민들이 그 촛불 이전에 버렸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 그분들 갖고는 안 되는데 그분 밖에 있으면서 국민들이 야당으로 확실하게 족보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검증된 게. 네.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안철수란 말이야. 안철수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봤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확실히 종자가 이건 정권 교체의 종자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윤석열도 종자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우리나라 최고 책사이고 큰 판을 보는 분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러면은 과거에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같은 국민적 그런 인지도도 있고 어떤 기대를 받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두 사람 빼고는 무슨 김태호 뭐 몇 사람 거론돼봤자 우리 국민들은 전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40대 경제 전문가. 그러니까 자기가 찾을 겨를이 없어 지금. 아니 본인이 40대 경제 전문가도 찾겠다고 하고 서울시장 그런 후보도 찾겠다고 했지만 자기도 별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하고 큰 별이 떴는데 아무리 자기한테 설사 전화를 좀 안 했다든지 지금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짝사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김정인 전 위원장한테 무슨 싫은 소리를 했다든가 뭐 좀 거부감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만날 때는 아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보는 어떤 대권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려야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안 알아줘? 그게 어른이 할 태도이고 당의 원로가 정식의 원로가 할 태도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왜 여당에서도 안 하는 그런 디스를 할까요? 그걸 계속 하냐 이거예요.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밀당이냐 아니면 완전 결별이냐 그럼 플랜 B를 계속 찾고 있는 거냐. 그래서 뭐 김동연이도 뛰어봤다 무슨 최재형이도 뛰어봤다 하다못해 무슨 안상수까지도 뭐 만나고 그게 옳은 태도냐 그 얘기죠. 저는 이제 여기서만 고백인데 과거에 민주당 할 때 그 조순영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있었죠. 그분은 아주 보수적이고 나는 이제 저 약간 중도 개혁인데 조병옥 씨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조순영 의원한테 상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린 정치인을 할 때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쓴소리를 해야지. 올바른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나이 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처럼 어디나 모셔가는 책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내가 도박을 걸었습니다. 예? 내가 김종인 위원장님 존경하지만은 이번에 그 윤석열은 검사 나부랭이는 안 된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예. 그래서 그 생각과는 내가 결별입니다.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는 이제 안 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교분이 있었던 분이고. 다 좋으신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맞으면 그러니까 검사 나부랭이가 저 대통령 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 책사 자리는 저한테 물려주십시오. 앞으로 20년 동안 나도 좀 해볼게. 아니 전두환이고 뭐 박정희고 바로 군인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어떤 벌써 윤석열은 검찰. 문민이요, 문민. 군인이 아니에요. 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이준석 후보와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나 우리 당 식구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뭐 당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고마운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 예. 윤석열이 없으면요 지금 대선에 지금 승리에 확신이 들지를 않고 4.7 재보선도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유 이게 지금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뭐 김용판인가요? 뭐니 뭐저 김용판 사과부터 하고 들어와라 뭐 무슨 뭐 박근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신문 보니까 뭐 박근혜 구속은 반대했더라고요. 우리 저기가 윤석열 예. 총장이 불구속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미 20년 집권론 민주당의 20년 집권론 이해찬 예. 20년이면 100년입니까? 집권론을 깨뜨려버렸어 지금.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내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 보수들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 몰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이 누구한테 있냐? 그게 이준석이나 무슨 유승민이나 무슨 김종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한테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버텼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그 추미애 때려 눕히고 조국 때려 눕히고 이성윤 때려 눕히고 문재인 우리 경찰총장님 하면서 한 거를 다 그걸 구태타라고 김의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버텨가지고 이 사람이 1년 8개월 동안 어디 가서 점심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그런 고독한 검찰총장 그 자리에 바깥에 그냥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 조국 들이 와서 연일 데모를 하는 상황 속에서 버텨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겨우 지금 정권교체 불씨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소중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옹호하지만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면 한 6개월 이내에 여기 고영신 TV에 나와서 윤석열은 저걸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또 쓴소리 할 거예요. 그 김종인 위원장 같아도 좀 그 전화해갖고 얘기 좀 해요. 왜 그렇게 불씨를 살려놓은 걸 지금 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은 밀당 정치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지금 80연세에 킹메이커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흘러간 물은 물로 흘러가야지 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명문을 하나 썼는데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 검찰하다가 된 놈이 없으니 이건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윤석열이 전대미문으로 대통령 되는 것은 전대미문의 윤석열은 전대미문의 문재인이가 만들어준다. 예. 지금 문재인의 정치는 지금 전대미문입니다.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런 무능하고 성과가 없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국가 안보를 흔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있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는 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박정희가 44세에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5.16 혁명 했을 때 그 전대미문이야 지금 그게. 그다음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건한 것도 그 여진족 출신으로 전대미문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알프스 넘어올 때 20살인데 전대미문이야. 징기스칸이 전대미문이에요. 전대미문이 있어야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이준석 이것도 전대미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이렇게 와서 떠드는 것도 전대미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가 국회의원 되니까 야 치과의사가 무슨 국회의원 되냐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국회의원 되는 전대미문이야. 충청북도 출신이 경기도에서 4번 당선되니까 그것도 전대미문이에요. 치과의사가 과학기술부 장관 되니까 그것도 전대미문이야. 우리의 인생은 다 전대미문의 역사를 쌓아가는 길인데 왜 윤석열의 전대미문만 하냐. 김종인 위원장은 비례대표만 5번 한 전대미문. 그게 진짜 전대미문. 그다음에 그야 진짜 전대미문. 박근혜 땅에 가서 비대위원장하고 여기 와서 비대위원장하고 또 이제 비대위원장 하시고 이러는 것이 그것도 전대미문이란 말이야. 왜 저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전대미문이고. 그러니까 내 전대미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남의 전대미문을 그렇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대미문이자 저는 미답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전대미문을 대통령을 만들 각오가 돼 있고 그런 거예요. 만약 윤석열 안 되면 두 번째 우리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다 우리가 그 B플랜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력군을 왜 자꾸 훼손시키냐 말이야. 왜 그 장모님 얘기를 우리가 해. 그러니까요. 그거는 해당 얘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당연히 잘렸을 거예요. 근데 뭐 이준석이 하니까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대미문이에요. 어쨌든 뭐 우리 김 장관님이 김정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각별한 사이니까 아무리 섭섭한 것이 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섭섭함을 표시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회동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자기의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딱 뒤에 앉아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종인 상황 그 밑에 윤석열 꼬봉이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구 삼척 정도도 알만한 일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두 분이 잘 이렇게 결합이 돼서 진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는 뒤에서 병풍 역할을 탁 쳐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나와서 주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연으로서 이렇게 원로로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현충일을 전후해서 사실상 대권 행보랄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이제 5.18 세월호 이거를 그 선상 위에 저는 살았습니다. 평생을. 세월호의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5.18의 그 유공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생각을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천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천안함에서 죽은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베트남 전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갖는 전쟁이든 간에 조국이 그런 결정을 했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후보가 현충원에는 많이 갔지만 그 무명용사 그 다음에 거기에 천안함 같은 그런 아니 천안함에 북한 어뢰가 그거 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격심 당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죽고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가족들이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입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랍니까? 음모론 같은 걸 퍼뜨렸잖아요. 그게 지금 뭐 천안함 괴담. 김어준 같은 분이 방송에도 하고 뭐 우리나라 공중파에도 그 보도했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 나라가 아니죠. 그럼 대통령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북한 눈치나 살피고 있고 이렇게 돼갖고 되겠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게 좀 거친 얘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든지 긍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분노를 잊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윤상전이라는 사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5.18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 거고 그거는 광주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말이야.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과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킨 거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도 하고 산업화도 한 거니까 그걸 다 동시에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 후보가 우리 쪽에 그 야권의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뭐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러한 뭐 평가절하 발언이라든가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앞서 언급하신 대로 그 충마고인 이철우 교수가 연세대 교수입니다. 윤 전 총장하고 직접 한 얘기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라. 윤 전 총장한테 직접 들었지만 뭐 아직은 마음의 결심을 한 게 아니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열린 자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면서 조금 거리두기를 했어요. 거기서 좀 팔을 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
고영신 TV를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님은 20, 30대의 눈물과 절망 후에 자기의 정치를 세워야 된다. 호남을 가라든지 뭐 중도를 뭐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20, 30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연희동 왜 그 골목 뭐 지도 만든 분 그 찾아 만나러 가셨잖아요. 장해찬 또 그 33세 먹은. 그것도 좋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서민, 중도, 청년 여기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도 뭐 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런 그 윤석열의 정당 문제에 관해서 서둘릴 일이 아니다. 밖에 윤석열의 사람과 윤석열의 정치를 만들어가면서 결합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창당까지는 아니지만 창당준비위원회 보건가는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에 저는 윤석열을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야, 나 좌고 우면 안 해. 들어갈 거야. 네. 들어가서 내가 뭐 결국 들어갈 건데 내가 그렇게 하냐. 이런 기질을 알단 말이에요. 예? 안철수 때는 간보기는 안 했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데 정치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김명삼 대통령은 도끼로 창작을 패는 리더십이고 김대중은 그 세필로 뭐 조각을 하는 그 두 분의 그 성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삼 대통령은 정말 예민한 분이에요. 그분은 대중들이 움직이는 그 정서를 그냥 감으로 아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리는 것 같지만은 다 그 대중들의 생각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그 기질은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포용도 하고 뭐 이리 와 이게 소주 한잔 먹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도 정치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좋아하지 않지만 윤석열을 좋아하는 중도 또 공정을 원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떨어져 나간다면 윤석열의 그 초기 정치에 굉장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언젠가는 단일화가 될 것이고 야당과 결합할 것이고 입당을 할 수도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이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 놓는 것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이 뭉쳐서 같이 오는 게 좋단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은 안철수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그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희석되면서 중도 보수 정당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 들어왔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보수에 쌓여가지고 중도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면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 진영이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정치를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하나는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책이 한 서너 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오는 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사 칼럼니스트고 작가라는 천준 씨가 별의 순간은 오나 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책을 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교감이 있었고 팩트 체크를 할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감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에 대해서 감수. 감수는 했습니까? 그 책이? 아니 뭐 직접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팩트 체크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 책이 이제 곧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본인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구속 수사를 반대를 했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여러 면으로 볼 때 구속 수사는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그 책 내용에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구속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주변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했다는 얘기도 좀 박근혜 있는 것 같고. 유세장애를 갔다고 신문에 놨더니 예, 그 책에 그리고 나오는 거군요. 예, 그 2012년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하고 유세장에도 같이 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팩트 확인도 했지만 상당히 친보수 성향의 그런 쪽에 뭐 국민이랄까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이 생각도. 사실이라면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바가 있어요. 예.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하고의 그걸 푸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래도 상당히 뭐 다 풀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화해의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성향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보수라도 저는 이제 윤석열은 보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를 기본으로 하되 진보나 중도까지를 다 포용하는 보수 진보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개혁적인 그런 걸로 해주시면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섭섭한 게 좀 있더라도 그럼. 좀 마음을 사귀시고 윤석열 총장과 긴 안목에서 또 목표가 같다 하면은 거기에 용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청탁불문입니까? 그 모든 흐린 물도 다 들어와서 큰 바다를 이루어야죠. 특히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분은 정말 그런 이거의 큰 바다에 그냥 그 좀 중요한 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용해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3월 9일 날 이제 내가 로고송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또 안철수가 된다면 네. 또는 뭐 유승민이 된다면 이제 그게 딱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배를 저가자 푸른 바다 물결 넘어 있잖아요. 예, 아주 그 좋은- 희망의 나라. 예, 희망의 좀, 나라. 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